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이러고 있죠. 탈당 여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도 못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갖다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여야 대선 후보 확정되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이 다자구도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자, 이재명 후보가 31.2%, 윤석열 후보가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무려 11.8%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주보다 윤 후보의 경우 10.6%나 상승을 했는데 많은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당 지지율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로 40% 초중반 지금 나오거나 아니면 40% 후반까지 나오는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지지층도 대부분 흡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오늘 나왔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이제 반영되지 못한 채 대략 30% 초반 머물고 있는데 그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고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또 워낙 이번 경선이 예측 불허였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흥행이 되면은 후속편에도 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목에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패배한 홍준표 후보 전 후보에게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예측 불허의 흥행 이런 소식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지금 사실 20대 표심에 굉장히 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대만 한정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34.3%, 이재명 후보가 14.7%, 약 20%포인트가량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20대가 이제 낮았다라는 데 대한 착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홍준표 이렇게 쭉 봤을 때 낮은 거랑 이전에도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런 식의 이제 가상사자구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어떨 것인가 이제 판을 열어놓고 봤을 때는 낮지가 않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게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갔던 게 이제 흡수되는 것들이 보수 진영 내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흡수되는 게 초반부터 좀 높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패배한 이후에 이제 2030 지지자들이 그 국민의힘 탈당계를 내고 나서 그걸 인정하는 글들을 올리는 글들이 커뮤니티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동안 탈당자는 40명뿐이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화냈어요 거기다. 네.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에서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점을 어디 찍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김재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거는 탈당 처리. 주말에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끝나고. 그러니까 탈당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숫자는 작겠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한 건 탈당 신청. 아, 탈당계 낸 거?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이 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괜히 호들갑 떠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인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더 비뚤어지고 더 엇나갈 수 있으니까 더 조심조심해야 된다. 이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넘어온 것 같긴 한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의 표심을 싹 그냥 다 흡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럴 만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해단식에서 좀 뼈아픈 얘기들도 있었고 또 2030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 때문에 일부 이탈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튼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20대를 잡으려면 역시 홍준표 후보한테 삼고초려해서 찾아가서 홍 후보가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이재명 후보하고 본인을 지금 동등하게 놓고 이른바 뭐 디스하는 비판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팀의 이 부분을 강조하려면 앞으로도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계속 홍준표 후보는 자기 입장 표명을 할 텐데 적어도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는 좀 자제시키는 그러려면 굉장히 앞으로도 삼고 처리하는 좀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재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축하를 하면서 비단 주머니를 2개 건네주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 2개 안에 2030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지 두 분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비단 주머니 하면 윤석열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대응책 이게 이제 초반에 관심사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한테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면 민심에서 좀 한 10%포인트가량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그게 주로 2030 세대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내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들을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될 만한.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오늘 보도된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었다는 그런 뉘앙스였고 표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30 세대가 바라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여론조사 업계에서 얘기하는 FGI, 뭐 좌담회 같은 이런 정성조사 같은 결과들이거나 아니면 실제 이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50%의 이제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뭐 심층 분석한 뭐 또 다른 자료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비단 주머니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대로 추론해 봅니다. 뭐 선거에 그런 뭐 어마어마한 비책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거에 그게 관심을 안 갖는데.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월 대선 바로 다음에 정치 큰 스케줄이 6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가장 강력한 공약 중에 하나가 시험. 필기 시험 쳐가지고 이제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약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당락으로 하진 않고 가점을 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제도적으로 정치권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취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복과 불복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박근혜 깨끗한 승복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하게 민주주의의 요체기도 하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로서는 내가 이번에 승복하면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 당에서 될 수 있다. 그 승복이 훨씬 더 나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낫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겠죠. 근데 예를 들어 문재인, 안철수 이런 갈등 같았으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 당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난 독립하겠다. 라는 식의 또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이어진 건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다가 약간 난망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팀을 한다는 것이 조직의 원팀, 민심의 원팀 뭐 이런 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홍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캠프에 움직였던 그 식구들, 홍 후보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20대, 30대 젊은들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의 뭐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홍 후보하고 이런 식의 그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비리 대선에 우리는 뭐 참여 안 한다. 그건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당내 세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들 2030도 있지만 또 많은 그 위에 연령대 지지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해단식에도 그분들이 많이 이제 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음 정치 행보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팬덤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윤 후보하고 원팀이 돼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나서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후유증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의 캠프 합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한 1, 2주 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야의 전선이 격화될수록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테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건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잘 나가면은 잊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다면은 뭐 다시 이제 소환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저 사람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이 될 거냐. 안 하기 잘했다. 저 사람 안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데 그건 홍 후보 본인에 달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상 윤 후보한테 더 크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좀 그 경선 전에도 윤석열 후보를 약간 미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었고 이번에는 선대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기존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재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측근이자 캠프를 이끌었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약간 좀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이 부분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것과 좀 맞물리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 임명된 것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네. 봅니다. 권성동 의원과 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뭐 나쁘다 이런 보도는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파리떼라든지 하이에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은 강도 높게 얘기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끝난 다음에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당 공식 조직을 통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고 개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여러 좀 잡음이 있었던 이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실장을 임명한 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제 합류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비서실장 정도는 일단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떤 판을 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캐릭터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약간 그 대장 캐릭터인데 윤석열 후보도 약간 대장 캐릭터잖아요. 어떻게 좀 케미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윤 후보 쪽에서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도움은 됩니까? 그렇죠. 아, 도움이 그렇습니까? 되죠. 그런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권성동 의원이 사선인가? 사선인데 네, 4선. 뭐 요즘 그런 급을 따지는 게 우습지만은 급을 굳이 따진다면 한 총괄 선대 본부장급은 돼요. 네.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서실장으로 온 것은 좀 격을 낮춘 면이 있거든. 위의 공간을 좀 비워놨다. 이건 이제 뭐 배려라고 하면 배려인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전에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분이 제3지대에 있거나 다른 당에 있다 오면은 내 식구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비켜. 이게 되게 충돌이 클 건데 김종인이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도 크게 봐서는 국민의힘 바운더리 안에서의 칼라가 약간 이러냐 저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갈등 차원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ay